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9.93포인트 0.19% 내린 16,103.3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포스 500지수도 3.53포인트 0.19% 하락한 1,836.25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역시 4.13포인트 0.1% 내린 4,263.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와 S&P 500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3주 만에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0.5%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미주택중개인협회는 1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62만 건으로 전월 대비 5.1%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70만 건, 전월 비 3.5% 감소를 예상했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1월 주택 착공 건수는 16%나 급감해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최근 주택지표 부진을 한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매파 성향의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양적 완화 정책 축소를 재차 지지했습니다. 피셔 총재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연준이 경제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지나치게 유지했다며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지속해야 하고 금리에 대한 정책 가이던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실업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다면서 다음은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안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지표 호조를 등에 업고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프랑스 카크 40지수는 전날보다 0.59% 오른 4,381.06으로 거래에 맞춰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30지수도 0.4% 상승한 9,656.95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 역시 0.37% 오른 6,838.06에 각각 마감됐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추가 부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힌트를 제시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호주 시드니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는 ECB가 유로존에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때까지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검토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호주에 모인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원국 간의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을 통한 통화 정책을 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향후 5년 동안 회원국들의 GDP 규모를 현 성장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짓말처럼 돌아왔죠. 그것도 삼성전자를 대량 순매수하면서 말입니다. 외국인이요 1950포인트 아래에 머물며 저항선을 뚫지 못했던 코스피를 올 들어 최대 규모로 순매수 3천억대 사주면서 갭으로 50선 회복시키고 말았는데요. 회복과 동시에 안착까지 하려는 시도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보여졌습니다. 역시 한국 증시가 올라서려면 외국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던 하루였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 증시의 최소한의 반등의 초석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주택지표 부진으로 인해 하락했더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창원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에레너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해외 증권인 여러분, 우리 증권사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통천은 신창원입니다. 네, 금요일까지는 일단 좀 더 쉬어가 보자 하셨었는데 의외로 한 달 만에 1950선 회복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올 들어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이대로 1970포인트로 가는 코스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60일 이평자리에서 한 번쯤 걸릴 것인지 전반적인 시장 전망 들어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건 삼성전자 한 주만이라도 제발 사서 매매하자라고 하셨었는데 133만 원까지 삼성전자가 가면서 등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주가 향방도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전망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에레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관들은 레버리지를 주로 많이 샀고요. 이미 삼성전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2천억 사면서 그러다가 하이닉스 450억 합쳐가지고 2,500억 원어치 사면서 주가를 예상외로 크게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130만 원 이하는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하면서 인사를 굽어가면서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의 이제 매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안절 걸릴 것이냐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조차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자체가 1975포인트까지 반등할 것이다. 이 주가의 75포인트가 하락폭의 2분의 1 반등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삼성전자의 2분의 1 반등 국면이 137만 원이거든요. 137만 원인데 과연 이제 앞으로 4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바로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는 어쨌든 간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반등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인데 저는 바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2평이 다 해가지고 한번 조금 헤매다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캔들 차트가 차트의 모양이 종합주가지수보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21평 반등이 굉장히 늦어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오늘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21평의 반등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오릅니다. 오늘부터는 삼성전자는 늦지만 종합주가지수는 21평이 확실히 돌리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근데 이 돌리는 자체가 굉장히 굴곡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히 301평과 61평의 저항 이 부분에서 부딪혀가지고 주가는 며칠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만 사자고 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올린 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주가 자체가 앞으로 계속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75포인트까지 계속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틱 슬로 자체가 아마 과열 진입했거든요. 과열 진입에서는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거래량 동반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복지부동 특히 삼성전자를 사지 않을 것 같으면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공격적인 매수 삼성전자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보다 1930 코스피가 상승에 비해서 코스닥은 계속 쉬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주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301평이 이제 안착과 이제 저항이 이제 저항을 그래요.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과연 1단 상승 후에 저바가 이제 2단 상승이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상승 후에 이제 여러분 알았죠. 일목균형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데 변곡점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변곡점이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꽤 많이 떴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떴어요.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한 80포인트 가까이 떴는데 80포인트 뜨고도 그런 변곡이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사각 또는 횡보인데 제가 볼 때는 하락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어쨌든 간 지금 주가의 마의 노선이었죠. 하락폭에 38%짜리는 관통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는 이제 1945포인트가 지지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인데 지지가 아직까지 확인된 지지는 아닙니다. 확인된 지지가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1945포인트가 약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약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 이유는 전화선과 기준선에 골든 크로스 부분이 이제는 호전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호전된 후에 구름이 빨리 변곡이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인데 그러면 과연 뭐냐? 조정은 있지만 주가는 1975포인트까지 간다. 이 말은 뭐입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는 밀리면은 매수에 동참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자체가 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고객예탁금이 너무 적죠. 이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가가 보합 또는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약세가 장중에 굉장히 오락가락하면서 큰 폭으로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원상 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고객예탁금 자체가 그만큼 여러분을 괴롭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많이 떠난다. 이렇게입니다. 글로벌 증시 크게 볼 거 없고요. 요즘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주식 움직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그렇게 선물의 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의 영향. 왜 선물 한 종목과 땡기고 밀고 삼성전자에 다 달려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풋옵션 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본전 200억 중에 본전되는 50억 정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콜옵션 매도에서 거의 금요일은 물려서 제가 볼 때는 한 5배 정도 한 600억 이상 손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장자체가 연속으로 못 올리는 그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 이 부분을 어느 한쪽도 돈을 안 매겨주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음흉한 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을 옵션하는 것들 이미 물려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손해에서는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거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에서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장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 평균 가격 257였죠. 257에서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계속 매수해야라고 했는데 매수하지 않았어요. 매수했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한 500만 원, 1,500만 원당 500만 원 먹었는데 저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은 그 사이 선물 자체를 풋으로 갔습니다. 풋 갔다는 것은 한 포지션당 500만 원 손해보는 이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데 한 포지션당 500만 원. 유일하게 개인들 풋 갖고 있는 이 부분, 풋이란 말은 뭡니까? 이 아래쪽에서 계속 내려가는 쪽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꼭 좀 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선물 오늘 저녁 밤 9시에서 10시 반 선물 초급 가나다버터입니다. 여러분 서울경제로 신청을 많이 하시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가나다버터니까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선물 집중 교육을 합니다. 선물을 모르고 여러분 주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난 주가는 지금부터 상승 트렌드지만 그 상승 트렌드 자체가 선물의 답이 거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리지도 않을 거고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도 주피보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게 보이죠? 1970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1980포인트가 보여요.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제가 말했듯이 1970과 80 부분에 있다. 그런데 이제 상승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1980 간다 해봐야 23포인트입니다. 근데 하락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있어요.
기초가 2,950만 무너진다면 1935와 1915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짧은 시간이니까 하락이 지루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피벗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월피벗자가 이제 오버했죠. 월피벗 자체가 여러분 올 월에서 이제 호흡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2월 여러분 영업일수가 5일 정도 나왔습니다. 5일 동안 나왔는데 과연 5일 동안 이 월피벗 자체가 2,000포인트까지 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피벗 나올 때까지는 이번 주는 진짜로 여러분이 소심하게 매매하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해라. 소심하게 해라는 말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1등 주식, 소형 주식 보다는 대형 주중에 1등 주식,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를 밀리면 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는 130만 원 이하 또 내려올 것 같은데요. 또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한 파파진 찐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건설주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주를 충분히 왔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계속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61일평과 301일평, 301일평이 쉽게 뜨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301일평 자체가 굉장히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자리다. 또 하나는 301일평 뚫더라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1975포인트에서 저항대 이거 이제 이 부분에서 매물들이 수익난 부분이 위쪽에서 계속 매도 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장이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의외로 20포인트 됐지만 여러분 종목 안 떴거든요. 삼성전자부터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 사올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외국인들이 2천억 샀는 거는 선물 역량입니다. 선물 특히 옵션에서 2천억 사가지고 물리더라도 옵션에서 워낙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그러다가 국내 기관이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것과 삼성에서 사는 것 같은 이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개인들을 두드러 잡겠다 이겁니다. 뭐로 잡겠다? 옵션에 있는 부분을 잡겠다. 옵션에서 여러분 콜옵션 매도해서 거의 한 100억 물려주더라도 풀옵션 매도 100억 물려주다 풀옵션 매도해서 1,000억 이상 먹겠다. 이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옵션 매도 부분에 대해서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여러분 옵션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들의 옵션은 절대 이길 수 없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구름 저항대에 걸려 있죠. 구름 저항대 숫게 넘지 못할 것 같아요. 구름 저항대 있습니다. 구름 저항대 자체가 굉장히 매물대가 두껍다. 매물대가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970포인트 갔다가 바로 2000포인트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런 장세가 아니고 여러분 한 번 또 접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접어서 75포인트 간다 했지만 이 접음에 큰 접음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 힘드시죠? 주가 뜰 때는 삼성전자가 빠질 때는 여러분 종목만 빠지는데 이럴 때서 여러분 항상 내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건 1등 주식입니다. 코스닥도 1등 주식, 코스피도 1등 주식을 사는 우리 센시티 여러분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봉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봉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60주 저항에 있습니다. 60주 저항에 있고요. 그 60주 저항 위에 여러분 1980포인트에서 20주 저항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주봉으로 봤어도 주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심리도 자체가 50, 심리도가 조금 주봉 같은 경우에 과열보다는 침체 국면에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도 굉장히 조심하고 다음 주 피봇 나오는 거 보고 액션 취하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오늘 또 쉬어가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편입니다. 청성전남 신정환입니다.
네, 1950선까지 회복한 우리장. 하지만 61평에 한 번쯤 걸려서 갈 거고 앞에는 구름대가 두꺼운 구름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조정을 거치면서 1975포인트까지 갈 거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쉬자라는 말씀 주셨지만 밀리면 조정 시에는 매수하자라고 외치실 거라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금요일날 폭등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매수하기 늦지 않았다라고 팁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남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트리온을 보면 코스닥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하셨는데 셀트리온은 일단 마의 선을 아직은 돌파 못하는 가운데 코스닥도 530선에서 쉬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주셨으면 좋겠고 당장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 재료가 조금 한 2개 정도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도 있지만 내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다잖아요. 수혜주가 벌써부터 섹터별로 좀 거론되는 분위기인데 특별히 종목까지 콕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로 지수를 올려놓으면서 상승시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의 증시를 보고도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전의 캔들의 모습이 약간은 물량을 터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 금요일 종가 캔들이 T자형 음봉 캔들의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죠. 그러니까 이 차트가 뭐냐면 갭 상승을 3.5% 띄워놓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 힘이 약간 딸리다 보니까 양봉 마감을 하지 못하고 음봉 마감을 했는데 양봉까지 호가창을 보면 3틱 정도 차이입니다. 3틱.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0.2% 정도 모자르게 음봉을 만들었는데 사실 삼전의 갭상승을 3% 시킨 갭상승을 3% 이상 시킨 것도 약간은 이상했는데 종가를 3틱 차이로 음봉 마감을 했다? 뭔가 약간은 찝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은 저항은 받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게 주말에 악재가 하나 등장을 했죠. 삼전이 애플의 배상을 1조 원 가까이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악재적인 내용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판결 전에 뭔가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금요일에 삼전의 상승은 약간은 좀 찝찝한 그런 상승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제가 코스닥은 531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맞고 떨어지는지 혹은 돌파하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1차적으로 상승을 했지만은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금요일에는 또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양봉의 캔들로 확인이 되었는데 일단 이번 주도 531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과 돌파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좀 나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저항을 막고 떨어진다면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52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그동안에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바이오주들이 오르면 오락주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 홈쇼핑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서울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금요일에는 전반적으로 전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순환매 성격으로 상승을 하곤 했는데 금요일에는 대부분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때 정고점 돌파 여부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을 잠깐 좀 보시면 정고점이 49,300원입니다. 그죠? 49,300원인데 1월 8일의 고점입니다. 1월 8일의 고점인데 이번 고점이 48,900원입니다. 거의 정고점에 지금 다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도 좀 보면 1월 22일에 49,000원,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만든 고점이 49,000원인데 이 서울반도체의 고점도 거의
전고점이 거의 다다른 모습이죠. 현재 고점이 47,700원 정도 되는데 전고점이 거의 다다른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 한 4에서 5% 정도만 상승하면 전고점입니다. 해서 시총 1위, 2위 종목이 지금 거의 전고점에 다 왔다라는 점. 이게 지금 코스닥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 3위 종목이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먼저 꺾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의 전고점이 2월 10일, 그러니까 2월 10일의 고점이 29,900원인데 지난주 화요일경의 고점이 29,200원, 그러니까 29,200원을 찍고 그 이후에 하락한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오면서 먼저 패딩 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주포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종목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번 주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스닥을 대응하실 때는 전고점 돌파 여부를 시총 상위 종목들 기준으로 잘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왜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1위, 2위 상위 종목들 거의 전고점에 지금 다다른 모습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은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폭을 앞에서 말씀드린 코스닥 지수 200일 이평 저항 구간 531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지수 선평이 좀 길었는데 지난주 관심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나왔던 게 이제 미디어 플렉스. 그러니까 미디어 플렉스가 이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추천드리고서 한 13% 단계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레드로버라는 종목을 금요일에 너스닥 재료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 후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일단 단기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4월 달에 일단 러시아 개봉 예정인 모멘텀으로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7,000원, 그러니까 7,000원 이탈 시 시점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자라고 해서 라인을 설정해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 갭상승이 나오면서 보합으로 정확하게 좀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만약에 갭상승 출발이 나온다면 시초가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4월이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서서히 그런 기대감은 나온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건 이제 제가 이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시작하면서 추천드렸던 섹터 중에 제4 이동통신 관련해서 관련주 그중에서 기산텔레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4 이동통신 재료가 이제 3월 초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KT냐 SKT, LG U+ 이후에 어떤 사업자가 나올지 결론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나와도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2월 4일날 추천을 드리면서 전고점 윗꼬리까지 수익을 보고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금요일을 포함해서 장대 윗꼬리가 총 3번이 나왔죠. 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찌됐건 윗꼬리가 나왔지만은 지속적으로 저점은 높아지면서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점, 이 점이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점점 저점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일단 러시아 개봉의 예정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눌림 매수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맞춰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식으로 발표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경제혁신 3개년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으로 비경제 활성화라든지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발표가 예정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급등락이 종목별로 나올 수 있다는 점. 해서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정도 이 주제로 해서 종목들 추천드린다는 점. 그 정도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추천주들 확인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하사 팩토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디 바라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혜주들이 내일 추천해 주셔도 매수하기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코스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알고 싶다면 시가총액 상위주 한 3개 정도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 된다 하셨고, 레드로버는 4월 영화 넛잡의 러시아 개봉이라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 아래 오면 무조건 매수해서 모아가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혜주 기다려보면서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은 이만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멘토님 수고해 주셨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